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폴라로이드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폴라로이드는 화질이 떨어지는 감성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화질 좋은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폴라로이드는 그냥 인스타 감성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 북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먼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새 제가 구매를 해버렸더라고요. 제품은 인스탁스 미니 12입니다. 구입을 앞두고 제품들을 쫙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나 스마트폰 프린터는 일단 제외를 해뒀고요. 아날로그 폴라로이드 중에서 최신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필름을 120장 사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촬영하면서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실패를 거치면서 알게 된 촬영법에 관한 내용도 영상 중간중간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 볼게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인스탁스 미니 7부터 시작된 그 디자인에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디자인은 제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너무 귀엽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귀여운 김에 아예 귀염템으로 만들어보자 싶어서 스티커를 붙여뒀더니 이것도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제품의 색상은 5가지가 있거든요. 후지필름 한국 공홈에 가보니까 4월 한 달간 곰돌이 키링도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가방에 키링 다는 것처럼 폴라로이드에도 이제 키링이 유행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키링을 달면 이거 제품에 부딪힐 때 흠집은 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키링 다실 때는 케이스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그런데 두께감도 무게감도 있는 편이라서 휴대하기에 생각보다 아주 간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제품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가방을 하나 더 들고 다녔거든요. 작은 가방에 막 억지로 우겨 넣었는데 폴라로이드만 간신히 들어가고 지갑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갖고 다니시려면 빅백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흠집이 날까 걱정이 되셔서 커버를 씌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케이스까지 구입은 하지 못해서 그냥 생기기로 들고 다녔는데요. 가방에 마구잡이로 그냥 쑤셔 넣었어요. 흠집이 나도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이 제품 외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의 무성의함에 비하면 흠집이 진짜 안 난 수준이에요. 희미하게 선이 좀 그어진 자국도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흠집이 잘 안 나는 편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품에 약간 미끌거림은 있었는데요. 미끌미끌거리는 텍스처라 카메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카메라 스트랩을 이렇게 손에 꼭 쥐게 되기도 하거든요. 손을 그립하는 위치 옆으로 렌즈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에 있어서 막 좋은 편은 또 아니에요. 그립감도 좋지 않으니까 제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또 생기는 건데, 아무튼 이 제품 사용하실 때 카메라 스트랩 장착하셔야 하고 이거 활용도 필수입니다. 필름은 제품 후면부에 넣으면 되는데요. 첫 장은 필름 커버고요. 이후에 10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남은 필름의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스탁스 공홈 가보니까 여러 필름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 필름 100장에다가 흑백 필름 10장 그리고 색상이 들어간 디자인된 필름 10장을 구매해봤는데요. 디자인된 필름은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데 가격도 좀 비싸서요. 이후로 구매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흑백 필름은 사봄직하다고 느꼈어요. 느낌 좋은 그 사진의 결과 있잖아요. 그거 만날 수 있더라고요.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실 때는 옷 색상을 좀 밝게 입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렌즈링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식이 아니라 돌리는 방식이어가지고 전원이 가방 속에서 그냥 켜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렌즈링을 돌리고 나면 촬영 버튼을 누르기가 쉽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름 한 장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가끔씩 이런 실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들여야 할 습관 중 하나는 첫 번째, 촬영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렌즈링을 돌려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필름을 그제서 뺀다. 이 3가지 순서를 기억하시면 촬영 버튼이 막 눌러져서 필름을 버리는 일은 조금 더 적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렌즈링을 돌리고 한 번 딸깍하면 전원이 켜진 거고요. 한 번 더 딸깍하면 클로즈업 모드가 나오는데요. 클로즈업 모드는 화각을 조금 더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물이나 사물이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 있어도 중심에 있도록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테스트하기 위함을 제외하고 써본 적은 없어요.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기능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뷰파인더를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해당 부분에 중심을 맞추고 촬영을 하라는 가이드예요. 초점거리가 짧을 때는 동그라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중심이 맞춰져요. 그런데 초점거리가 길어지잖아요. 동그라미에 맞추면 정중앙에 찍히진 않더라고요. 초점거리가 길 때는 동그라미에서 조금 더 좌측으로 움직여서 촬영을 하시면 보다 정중앙에 맞게 촬영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뷰파인더 옆으로 플래시 램프가 있거든요. 플래시가 켜져서 인물을 밝혀주는데 플래시도 잘 받고 촬영 결과물 초점이 잘 받으려면 촬영 대상과 최소 30cm 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플래시 램프의 거리는 스펙상으로는 270cm까지인데요. 아주 긴 거리죠. 결과물을 보면 플래시 램프 덕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이 가까이 있을 때 플래시 도움을 받으면서 얼굴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배경이 전체적으로 저조된 상황에서는 플래시 램프의 효과가 탁월하게 좋아요. 그런데 플래시 램프도 이 역광의 상황 그리고 인물이 그림자 안에 있을 때는 실력 발휘가 되진 않거든요. 이때는 노출차랑 명암차가 커서요.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인물을 포커스해서 촬영하실 계획이라면 인물 뒤로 햇살이 강한 상황, 역광이죠.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인물이 짙은 그림자 안에 있다. 그때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햇살을 좀 비스듬하게 받고 촬영을 하시는 게 보다 잘 나옵니다. 이러한 플래시 램프의 한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스마트폰처럼 이 HDR로 커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플래시로 인해 과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제 얼굴의 경우에 보통 사람들보다도 살짝 얼굴이 더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사진이 오버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햇살까지 더해졌다 싶으면 완전 사람이 희끄무리하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플래시 램프를 좀 가리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윤곽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플래시 램프를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막 플래시 램프를 수동으로 가리지 않아도 버튼 하나, 입력 하나로 선택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플래시 램프 옆으로 플래시 라이트 센서 그리고 자동 노출 라이트 센서가 있어요. 두 센서가 가려지면요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사진이 뭉개져 버려요. 이 부분을 좀 손으로 가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뷰파인더 옆으로 셀피 미러가 조그맣게 있어요. 셀피 촬영할 때 보이는 대로 촬영이 돼서 인물 구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초점거리가 최소 30cm가 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너무 가까이 촬영하면 이게 초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셀피 결과물을 보니까 이 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폴라로이드 그 필름에서 얼굴만 떡하니 찍히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셀피를 촬영할 상황이라면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팔 길이가 긴 사람이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드시고 촬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120장 정도의 필름을 사용해보고 느낀 이 제품을 이용한 촬영 팁을 몇 가지 공유를 할게요. 첫 번째로 저조도의 상황일 경우에 카메라 촬영 직후에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보통 저조도의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요.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도 저조도 촬영 시에 3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좀 짙어졌다, 해가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촬영 직후 바로 카메라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잠시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진이 뭉개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비가 큰 옷을 입는 것이 결과물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촬영할 때 하얀 티셔츠 입으면 카메라에 딱 반사효가 돼서 잘 받잖아요. 근데 폴라로이드의 경우에는 그 얼굴과의 경계가 크게 나지 않아서 색상이 있는 옷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비가 좀 큰 옷일수록 사진이 보다 좀 풍부하게 풍성하게 보여요. 세 번째는 뒷배경에 햇살이 강해질 때 촬영을 하신다면 인물보다 뒷배경이 더 선명하게 촬영이 된다는 걸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때로는 그 인물보다 뒷배경을 더 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촬영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인물은 그림자처럼 표현이 되고 뒷배경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촬영 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외에 다른 촬영 팁들은 제가 앞서 제품 스펙을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느낀 건 폴라로이드는 여행 다닐 때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사진을 인화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름을 아끼는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 폴라로이드의 경우에는 사진이 잘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무조건 바로 인화가 돼요. 결과물에 있어서 아쉬울 땐 필름이 아까울 수도 있긴 한데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 추억이 됩니다. 실패한 필름도 추억이라는 거죠.
거죠. 이 제품 단 하나로 여행의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추억의 기록, 이야깃거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들고 다녔고 앞으로도 여행 다닐 때 쭉 들고 다닐 예정이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여행의 앨범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들도 인화해서 여행 앨범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 귀찮아서 제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즉시 인화되는 폴라로이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 끝나고 나면 사진 정리 진짜 제일 귀찮잖아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번에 매일 저녁 사진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즉시성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이드 투어 하면서 어느 커플의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그리고 선물로 줬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선물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폴라로이드인 인스탁스 미니 12 리뷰를 했는데요. 구입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